95쪽 내용인데요. 95쪽. 기본적으로 그 허수단위 I 있죠? I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I는 어떤 애를 I라고 하셨다고? 이거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I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I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여기다 한 번 더 I를 곱하는 거니까 I를 4제곱하면 플러스 1이요. 플러스 1이 나오면서 이제 I를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당연히 1에다 I를 곱하니까 I랑 같은 애가 나오겠죠. I의 5제곱이랑 I랑 같아지고요. I의 6제곱이랑 I 제곱이 같고 I의 7제곱과 I 세제곱, I의 8제곱과 I 4제곱이 같은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같은 개수씩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형태를 갖는 성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순환 성질. 같은 게 반복되는 거듭 제곱 성질. 이렇게 그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피보나치 수열. 주기성이라고 합니다. 주기성. 주기성. 지금 얘는 주기가 얼마짜리? 4짜리. 주기가 4짜리 주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네 번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게 여기 한 번씩 더 써볼까요? I의 9제곱, I의 10제곱, I의 11제곱, I의 12제곱 이렇게 똑같겠죠? 그러면 이제 네 번마다 똑같은 주기가 4인 주기성을 갖는 애들의 특징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결과를 갖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수 자리에 이제 1, 5, 9, 그다음에 13, 17 이렇게 가겠죠? 얘들은 지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애들이에요? 1인 애들이죠?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I의 4인제곱 해놓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4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n이다. 뒤에 나머지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플러스를 이렇게 쓰면 지수 자리가 지금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네. 검산식 표현이죠. 4n 플러스 1. 이거 어떻게 알아요? 뭘? 저거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어떻게 나와요? 네? 뭐가요? 얘네? 네. 1, 5, 9, 13, 17 얘네 다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애들만 보면 네 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니까 숫자가 4씩 커지니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애들 모은 거야.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애들은 하나가 남는다. 4개씩 묶고 있는데 하나가 남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3개가 부족하다랑 같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해도 돼요. 같아요, 의미가. 왜? 여기 n자리에다 0 넣으면 1이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1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n자리에 들어가는 숫자 값만 달라지는 거지 결과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나머지가 2인 애들이니까 i의 4n 플러스 2제곱 또는 i의 4n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얘는 i의 4n 플러스 3제곱 또는 i의 4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의 애들 모으는 거예요? 0. 나누어 떨어진 애들 모으는 거죠. 그래서 i의 4n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성을 이용하면 이제 지수 자리가 굉장히 큰 값이 오더라도 우리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i 2025년도 2025제곱 하면 어떻게 돼요? 225. 얘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된다? 1. 4로 나누면 몫이 506이고 나머지가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나머지가 1이니까 누구랑 똑같을 거다? 루트 마이너스 1. i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냥 i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해?
그래서 이 i의 거듭제곱의 결과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당연히. 또 하나는 이 주기성 갖는 애를 한 주기 요렇게 한 주기잖아요. 요렇게 한 주기인 애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0이요. 다 더하면 0이죠 지금. 네. 한 주기 다 더하면 0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기가요 반드시 i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i의 7제곱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여러분 i의 10제곱까지 하나 둘 셋 넷 한 주기예요. 이렇게 4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요. 그래도 0이죠. 그러니까 시작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한 주기가 4면 그 개수 4개만 더하면 연속적인 거 4개를 더하면 항상 결과가 0이에요. 어디서 시작하든 4개를 더하면 그 결과가 0이 나와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럼 이제 i가 이런 형태로 반복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도? N. 응? 예? 마이너스 i도 주기성을 갖거든요. 얘도 이제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1이요. 아닌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i 제곱이죠.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i 제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i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그럼 뭐 돼요? 플러스 i가 되겠죠. 이해돼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되겠죠. i랑 마이너스 i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i 제곱하면서 플러스 1. 얘도 4번에 1이 나왔으니까 주기가 4짜리 주기성을 가져요. 얘랑 이제 그 결과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같은 규칙을 갖게 되어 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럼 이거 마이너스 i를 2025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뜻이에요? 얘는 똑같은 거죠. 이건 마이너스 i를 4제곱하는 걸 506번 할 거고 1이 남는다. 그러면 마이너스 첫 번째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 마이너스 i로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제 밑에 걸 하고 가야겠다. 특수한 형태의 거듭제곱이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 독특하게 나오는 애들이라고 하죠. 얘는 그냥 팁이야, 팁.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복소수들, 거듭제곱의 결과가 특수한 상황이 되는 복소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1 플러스 i1, 1 마이너스 i1. 그럼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i. 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하면 알았지?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없어질 거 둘이 곱한 거 2배만 나와요.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i. 얘는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2로 나눠요. 2로 나누는 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통째로 제곱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i. 그럼 i 이렇게 나오겠죠? 분모가 2가 되는 거니까. 분자는 2이 아닌데. 그래서 얘는 제곱하면 i가 되는 애구나. 그럼 여기가 또 몇 제곱? 4제곱을 더 해주시면 1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애는 총 몇 제곱을 하면 1이 되는 애예요?
6번. 이 아니라 5번. 이 아니라 6번. 제곱하면 I죠? 이걸 몇 제곱해야 된다고 다시? 네. 다시 4제곱해야 된다. 8번. 그럼 총 8제곱을 해주셔야 1이 되는 애예요. 그럼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애는 주기가 얼마나? 4번? 아? 네? 2번. 아? 네? 주기가 얼마예요? 8이라고 8. 8번마다 다 똑같은 애가 반복된다니까. 왜? 8번 곱해야 1이라고. 1에다가 한 번 더 곱해야 자기랑 똑같은 애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9번째에 처음 애랑 똑같은 애가 나와요. 얘를 Z라고 하면 Z의 1제곱과 Z의 9제곱이 같아지는 거야. 8번마다 똑같은 애가 반복해서 나오는 형태라. 주기의 의미가 그거라. 8번 곱해가지고 1이 나왔으면 9번째 똑같은 애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예. 그래서 얘는 그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은 애들끼리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허.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루트 2분의 1-i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얘도 주기가 얼마짜리다? 8개. 8. 8제곱하면 1이 나오니까 주기가 8짜리입니다. 대신에 그 거듭 제곱을 해 나가면서 결과값이 얘랑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8번 곱했을 때 1 나오는 게 똑같기 때문에 주기를 8로 가진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얘네들 합쳐놓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이렇게 쓰기도 하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얘는요 웃긴 게 이렇게 봐도 돼요. 이미 뭐 결과를 구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거 전체로 통째로 제곱하면 이거분의 이거잖아. 네. 그거 얼마야?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1이요.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뭐야? i요. i죠. 근데 마이너스 i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가 마이너스 i. 어떻게 하냐면 확인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거 실수하려고 1 플러스 i를 곱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켤레끼리 곱했기 때문에 분모는 2가 되고요.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니까 2i가 되겠죠? 그래서 i가 나와요. 얘는 반대죠? 얘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제곱을 만들면 분모는 똑같이 이고요. 분자가 마이너스 2i가 되면서 마이너스 i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형태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정리하면 결과가 i랑 똑같다.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결과가 마이너스 i랑 똑같다. 그래서 그냥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i랑 마이너스 i로 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돌려서 알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시계값 문제가 있는데 그 98페이지에 보시면 192번 같은 이거든요. 192번 문제를 그냥 한번 볼게요. 그 Z를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이렇게 줬네요. 실수와. 맞아. 실수하라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얘의 역수죠. 네. 그쵸? 근데 한번 해볼게요. 실수하면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i를 둘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1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돼요. 이해돼? 예. 그럼 이제 이걸 나눠요. 식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시계값 계산할 때 Z가 이만큼이라고 해서 이걸 곧바로 다 집어넣는 거 안 하죠 우리 이제? 그렇게 안 풀죠? 시계값 문제에서 알려줬는데 다 대입하는 게 가장 하수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일단 넘기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2i잖아. 2z잖아. 예. 근데 1 마이너스 i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EZ. 루트? 네? 아 루트 2. 루트 2z죠? 루트 2z죠? 양면을 제곱할까요?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Z 제곱 2z 제곱을 2 이걸로 제곱하기 2 플러스 아까 2 마이너스 아까 다 해놓고 마이너스 2i죠? 네.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z 제곱 마이너스 i z 제곱짜리를 다 마이너스 i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어씨 이게 아니에요? 원하는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럼 Z 제곱한 거랑 Z 제곱에 제곱한 거랑 Z 제곱에 내제곱한 거랑 다 구하는 거 아니에요? z 제곱 뭐라고? 그 Z 제곱이랑 Z 제곱의 제곱이랑 Z 세제곱 세제곱이랑 z 6제곱 그러다 이걸 제곱하고 세제곱하면 다 결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프린트 준 문제 중에 있나? 있을 거예요. 시계값 계산하는 문제가 아마 자 다음 저기가 다음 단원 가야 나오나? 다음 단원 가야 나오나? 다음 프린트 저런 건 없어요. 2000 그렇게 있는데 192번 같은 거 없어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99페이지에 그 개념 중에 아래 있는 걸로 볼 건데요.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는 연산 성질인데 우리가 이제 제곱근 가지고 있는 연산에 대한 정리를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했거든요. 언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냥 다 제곱근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정리했잖아. 인수분해. 뭔 소리야? 루트 제곱근 가지고 있는 루트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익수분해. 이상한 거 제곱근. 무슨 얘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요? 루트 AB. 루트 AB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다고. 루트 B 분의 루트 A냐 하나로 합쳐서 B분의 A 이렇게 쓰기로 했다고. 근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수체계를 실수까지만 정했을 때 쓸 수 있는 성질이고요. 우리는 수체계를 복소수까지 확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음수. 중학교 때 정리한 얘는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가는 상황들만 일대에 성립하는 걸 정리해 놓은 거고 이제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얘네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 각각 하나씩 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들을 보셔야 되면 여러분 총 4가지의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1번 둘 다 양수인 거. 둘 다 플러스인 거.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쵸? 그럼 1번일 때는 둘 다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제 2번 뭐가 있겠어요? 양수 음수. 하나는 양수인데 하나가 음수인 상황이 있겠죠. 근데 이게 양수 음수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음수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외로 나오는 상황은 지금은 요거 2개예요. 나누기 같은 경우는 2번 상황일 때 결과가 달라져요.
얘일 때, 요 조건일 때 2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루트 B분의 루트 A를 루트를 한 번에 쓰고 싶은데 B분의 A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뭐 하셔야 되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셔야 돼요. 4번이 이제 요 첫 번째 곱셈의 결과에 대한 예외 상황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히 1번은 당연히 볼 필요 없고요. 2번 상황을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둘 다 해볼게요. 2번 케이스. 2번 상황 곱하기 예를 들면 이제 A는 양수고 B는 음수니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대로라면 여기 뭐라고 이 결과가 뭐라고 나와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면 얘가 루트 2고요. 얘는 루트 3i죠.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할 때에는 i는 문자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숫자끼리 곱하면 루트 6이고요. 뒤에 i가 붙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결과가 어떻다고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다고.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규칙이 성립해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나누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얘 만약에 한 번에 합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번에 합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쓰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3이면 3 아니죠? 분의 루트 2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화하기 위해 i 곱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가 있으니까 둘을 하나로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i를 안으로 마이너스 1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결과가?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i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생겨야 됩니다. 이런 예외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에도 마이너스 넣고 밖에도 넣는 거죠. 아니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가 그대로 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i랑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 되는데 네. 이 마이너스는 원래 갖고 있다고. 다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B가 원래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갖고 있던 마이너스라고. 이게 B라고. 얘가 A고. 이렇게. 예. 3번 상황은요, 여러분. 3번 상황은 곱하기는 상관없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상관없다고. 그쵸? 근데 여기 위에서 아까 B가 음수면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럼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바뀌냐 안 바뀌냐를 확인해 볼 건데 그럼 얘는 이런 거예요.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면 하나로 합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3분의 루트 2i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분자가 i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냥 얘는 합칠 거예요. 루트 3분의 2로 합쳐지고 뒤에 i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랑 결과는 어떻게 해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문자로 외우시면 헷갈려요. 언제 문자가 밖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형태. 분모가 음수인 상황이에요. 분모가 음수면 예외상황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자는 양수여야 돼요, 여러분.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 이러면 예외 상황이 돼요. 곱하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에서는 둘 다 음수. 그러면 예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음수인 거 해볼까요? 곱하기일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했을 경우는 둘이 곱하면 그냥 6이니까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루트 2i고 루트 3i니까 곱하면 루트 6i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둘 다 알았어. 근데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i분의 루트 2i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약분되기 때문에 그냥 루트 3분의 2 하나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기인 상황과 곱하기인 상황이 예외 상황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그 예외인 상황들이 곱하기일 때는 둘 다 음수인 상황이고요. 나누기 할 때는 분모만 음수라면 연산할 때 예외인 상황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중에 그 뒷부분에서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을 거야. 요거 특히 요거는 정리 안 해놓고 그냥 연산할 때 그 이거 그냥 이대로만 했으면 틀리기 십상이거든요. 바뀌는 규칙인데 그걸 정리 안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숫자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연산하는 게 아니고요. 숫자로 나와 있는 애들의 연산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애처럼?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잘 i를 바깥으로 빼셔가지고 i라고 놓고 연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문자 숫자를 직접적으로 주고 연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문자로 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에서는 이 규칙성을 모르면 식정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프린트 이제 다시 풀어내기 틀렸던 문제랑 이제 요거 내용을 모르고 풀어가지고 잘 몰랐던 거 한번 고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어떤 애가 1차 방정식이에요? 그 X의 개수가 있는 거 차수가 있는 거 자수가 있는 A가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이런 게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1차 방정식을 풀면 어떻게 돼요? 해가? 거예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해죠. 그죠? 너무 쉽죠? 네 1차 방정식 푸는 거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쵸? 우리는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서 2차 방정식을 다루잖아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와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0이 아닐 거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풀어요? 근해 공식 또? 또요? 아 그거 인수분해가 기본이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 px 플러스 q 이렇게 두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곱해서 0 나오는 경우가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다 또는 얘가 0이다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식이 0이다를 푸는 거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x는 마이너스 n분의 n 또는 x는 마이너스 p분의 q 이렇게 하면서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면 너무 편하죠. 좋죠. 그쵸?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의 2차식들도 있는 거잖아요.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써서 계산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정확하게는 근해 공식이 아니고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이 아니고 완전제곱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는 주어진 식을 이 2차 식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 ax-p 제곱 q 이렇게 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x-p의 제곱은 a분의 q다. 그러면 이제 제곱근성들이에서 x-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다.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q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 원래는 이 과정으로 쭉 푸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매번 같은 순서대로 규칙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니 결과도 규칙성을 가지고 나온다 라고 정리한 게 근해 공식인 거라. 그쵸?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2a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서 근해 공식. 그래서 필수 암기 사항이죠. 근해 공식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를 가운데 1차의 개수가 짝수인 순간 b 자리가 2b' 이렇게 짝수로 나오는 순간의 공식은 짝수 공식을 따로 정리하죠. 어떻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반절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반절 제곱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죠.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짝수 공식도 필수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안 외워도 위에 걸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외우세요. 그렇죠? 이걸로 할 때랑 이걸로 할 때랑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무조건 이걸로 외우시고 짝수면 무조건 이걸로 쓰시고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을 굉장히 절약하셔야 돼요. 학교 내신부터 너네가 문제를 1번부터 뭐 23문제 나오면 23개의 문제를 모두 다 풀 시간이 없어. 무조건 없어. 1번부터 23번까지 선생님 저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완벽하게 그냥 이 실력이 잡혀 있던지 하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모르는 문제 찍고 넘어가. 남들은 이 문제를 정성 들여서 제대로 풀려면 한 5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보자마자 모르겠는데 찍고 넘어가. 1분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빼니까 볼 시간이 생기는 나머지 문제들이 이런 거 아니면 정교에서 이 손가락 안에 노는 애들이 아니면 이걸 1번부터 끝번까지 온전하게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교권에서 이제 노는 애들도 100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100점을 맞는 사람은 드무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매 시험에 수학 100점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는 것도 무조건 필요해요. 계산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리고 중학교 때처럼 한 번 다 풀고 검토해보고 이럴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풀 때 빠르고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 짝수 공식 필수 암기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요 자리 안에 들어있는 요거 있죠. 요거만 따로 빼내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 판별식 네,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판별식 B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이 판별식 B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또는 이제 짝수 판별식은 이제 4분의 B 이렇게 표현하는데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근의 수 근을 판별해 준다고 해서 판별식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는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상황, 0이 되는 상황,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얘가 0보다 큰? 두 개, 근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거예요. 왜?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거 하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하나 해서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부를 거예요.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이 하나.
중근이죠. 네, 중근. 다른 말로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 근이 두 개인데 같은 애 두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 영어가 작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근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건 근이 없는 건 실수의 관점이라고 해요. 왜?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음수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근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수책이 확장하면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애를 허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다른 그 허근 이렇게 정리해요. 고등 과정에서는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0이면 중근,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0보다 작은 상황은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첫 번째가 인수분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근해공식 적용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어차피 둘 다 해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랑 x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또는 4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인수분해에서 해를 찾는 거지만 인수분해를 안 했어? 근데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0이 나오네? 그럼 마이너스 1 해라는 얘기잖아. 그쵸? 4를 넣어봤는데 0이 나오네? 그럼 해가 4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어떤 방법을 썼든 아니면 문제에서 그냥 얘 해가 마이너스 1이라는 4를 알려주든 했어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을 때 요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을 때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얘가 해로 나왔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됐구나. 해가 4라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한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는 못하지만 얘를 는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인수분해 못해도 이거 풀 수 있죠. 네. 어떻게? 잘 근해공식 근해공식 쓰면 되니까. 근해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x는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1 아니 마이너스 19 11 b제곱 마이너스 4ac 29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잖아요. 그럼 해로 하나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9인 거 알았고 다른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9인 거 알았거든요. 그럼 방금 한 거랑 똑같잖아. 해를 알고 있으면 해를 알아냈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9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둘이 빼면 0이니까 이해돼요? 뭐 부호를 정리하고 싶으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시면 돼요. 여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9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해를 알아냈기 때문에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되는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못하는 2차식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모든 2차식들은 이제 전부 다 인수분해가 네. 가능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2차식 같은 경우는 대각선 공식, 중학교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모든 2차식을 다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요걸 못 찾겠으니까 그러는 거야. 왜? 숫자가 익숙하지 않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닌 애들이 나올 수 있거든.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무리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안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인 애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라든지 이런 애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걸로 계산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는데 그게 한눈에 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대각선 공식을 이용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바꿔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고 그 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되는 결과를 찾는 걸 이용해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2차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얘처럼 이제 직접 보이는 애들은 직접 하시면 되지만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를 찾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어려운가? 그 106페이지 보시면 개념 원리 익히기라는 기본 문제들 있죠. 요거 한번 쭉 해볼게요. 기본 문제로 따지면 12문제지만 한번 쭉
다 해봤으면 남는 시간 동안은 아까 그 다 못 고친 거 있죠? 그거 한번 고쳐볼까요?